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핵심 부품 MLCC 일본 수출 제재 영향 우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핵심 부품 MLCC 일본 수출 제재 영향 우려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알아봐야 될 건 MLCC, 적층 세라믹 축전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라고 불립니다. 즉,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 등의 부품이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는 것인데요. 즉,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전기가 회로에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각종 회로 사이에 신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작다고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LCC가 세라믹과 전극을 층층이 쌓아서 만든 캐패서터스. 캐패서터는 콘덴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축전지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은 MLCC 프로세스, 만드는 과정인데요. 세라믹 파우더를 해서 이걸 판에다 넣고 밀면 테이프처럼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걸 다시 잘라서 스크린 프린팅을 하면 여기 회로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회로를 이걸 착착착착 쌓아서 그 라미네이팅 접착을 시켜서 이걸 다시 잘라내서 만든 게 MLCC. 그리고 끝부분을 마감 처리를 하면 제대로 MLC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커넥팅 터미널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부분하고 연결돼서 이게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겉에 코팅 같은 경우는 여기 전기가 안에 쌓여진 전기가 함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코팅을 하는 그겁니다. 이렇듯 MLCC가 적층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층 방법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세라믹 유전자층,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내부 전극층을 켜켜이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교대로 쌓아서 만드는 거죠. 즉,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을 일단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겉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코팅 옆에 다 돼 있고 그 안에 내부만 보면 여기서 유전체, 그러니까 부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C1, C2 여기 적어진 데가 도체가 되는 겁니다. 부도체에 있는 부분에다가 전기를 쌓아놓고 도체를 통해서 전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것을 콘덴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콘덴서라고 부르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능동 소재, 두 번째는 수동 소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능동 소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냥 출력 신호로 바로 변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즉 에너지가 공급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수동 소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 축적, 방출을 하기 때문에 외부 전원 없이도 단독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두 가지를 다 써요. 수동 소재하고 능동 소재를 다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능동 소재만 쓰는 게 아니라 수동 소재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MLCC의 크기를 보면 MLCC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0.3mm 수준이고요. 내부에 세라믹과 니켈을 번갈아 쌓아서 500에서 600층, 그러니까 이거 아까 레이어로 쌓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쌓아 올린 게 500에서 600개 층으로 전극을 촘촘히 겹쳐져서 쌓아 놓는 겁니다. 이 층을 최대한 얇게 많이 해서 1000도로 구워야 되거든요.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균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정말 고품질의 것은 고품질 걸로, 이게 균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품질 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통 고품질의 것은 전장용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 전장용이 많이 사용하냐면, 특히 전장용은 전기자동차 쪽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비 전력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비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크기도 하고요. 크면서 잘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에요. 작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균열이 잘 안 가는데, 크게 만들어내면 낼수록 이게 균열이 가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MLCC를
300ml 와인잔의 절반가량 담으면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림 보시면 옆에는 MLCC 그림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와인잔 절반가량 채운 게 1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적어진 거고, 밑에 그림을 보면 MLCC의 점유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무라타가 1위, 그리고 삼성전기가 2위고 다이오텐이 3위, 그리고 기타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MLCC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구워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반도체 공정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반도체 굴기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력인 거죠. 아까 작은 그림 다시 키워 보여드렸고요. MLCC 시장을 보면 초소형 고사양 MLCC는 삼성전기, 일본 무라타, 일본 다이오텐, 여기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사막 콘덴서도 있는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초소형 고사양을 만들긴 만들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점유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포션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 공장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점 키워서 이 부분에서 점점 더 키워서 1위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초소형 MLCC 시장 점유율을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범용 MLCC보다 단가가 2배에서 4배, 최고 4배까지 비싸요. 그래서 초소형 고사양 MLCC는 설비와 제조 기술의 장벽이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업체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MLCC의 사용 분야를 보여야 되겠는데요. 자동차, 스마트폰, TV, 가전 등에 속하고 거의 모든 전자부품에 들어갑니다. 즉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왜 많이 들어가냐면, 이게 우리가 키기 전에 애비 전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애비 전력을 딱 가지고 있는 분야, 이게 MLCC예요. 축전지, 충전지, 뭐 이런 분야들이 뭐 그냥 단순히 전기만 저장해 놓고 그냥 빼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정성과 효율성까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실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현재 MLCC 현황을 보면 MLCC는 현재 시장 상황에 침체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침체 때문에 재고량이 지금 상당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요 MLCC 업체가 재고 물량을 시장에 밀어내면서 가격을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걸 제외를 만약 한다면 한국 그 제조업체 입장, 특히 삼성전기나 아니면 사막 콘덴서 입장으로서는 참 좋은 호기를 맞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LCC의 주요 사용 분야는 자동차 파워트레인을 예를 들면 내연 자동차 파워트레인하고 전기 자동차 파워트레인이 있는데, 내연 자동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400개에서 600개 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MLCC를 3000개나 씁니다. 왜 그러냐면 애비 전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옛날 구형, 정말 20, 30년 전에 구형 같은 경우는 MLCC가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 장비가 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MLCC가 점점 높아지고, 특히 우리가 수동 아니고 자동 변속기로 바꾸게 되면서 MLCC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렇듯 자동차에 MLCC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자동차가 전자화돼 가면서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주요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MLCC의 개수를 또 보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15,000개, 그리고 스마트폰은 1000개, TV는 2000개 되는데, 여기서 제일 비싼 거는 전장용, 특히 전기차용, 이게 가격이 스마트용보다 아까 2배에서 4배라고 그랬죠? 4배가 비쌉니다. 이거는 삼성전기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거 MLCC 개수, 스마트폰 800에서 1000개, LCD, LED 2000개, PC 120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비 전력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애비 전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애비 전력 가지고 지금 롬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기억이 날아가지 말아야 돼요. 전기가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MLCC가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전장용 MLCC하고 IT용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전장용 MLCC가 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전장용과 IT용 전장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5도에서 200도까지 특히 대시보드를 보시면 우리 보시잖아요. 대시보드 열받으면 100도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본넷이라고 하죠. 본넷을 열어보면 그 안에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5도에서 200도까지. 그런데 IT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 안 나죠. 손으로 잡고 있어도 뜨거워도 85도까지 올라가면 손 대야 돼요. 그렇지 않을 정도까지만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50에서 100V.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이게 볼트가 높아지면 발열이 높기 때문에 아주 높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6.3에서 10V 정도. 그래서 전장용 MLCC가 더 높은 내구성을 띠게 되죠. 이렇듯 전장용 MLCC가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온도, 전압, 진동, 습도 등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가혹한 환경이 대응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삼성전기 관계자가 말하는 전장용 MLCC를 봐야 되겠는데요. 전장용 MLCC에서는 고온, 고전압을 세라믹 재료와 미세 구조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 전장용 MLCC가 어려워진 이유는 일반적으로 MLCC 같은 경우는 가로 0.6, 높이가 0.3 이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전장용 같은 경우는 가로가 3.2, 높이가 0.3입니다. 이거 보시면 가로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는 5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구울 때 갈라짐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5배가 아니라 10배, 20배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 시간, 설비수, 세부 검사 항목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단가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아까 2배에서 4배 다 얘기해 드렸죠. 여기에 더해서 습기에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온도차가 많아요. 온도차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습기가 생기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단지 온도가 그렇게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도 습기가 바로 생기는데 여기라고 안 생기겠어요? 여기도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치밀하고 조밀하게 만들어야 여기가 습기가 생기지 않아요. 이 치밀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정밀성을 더 요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수출 규제 시 예상되는 우려 사항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무라타 제작소하고 다이오텐, TDK 등이 일본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장악하고 있는 MLCC의 분야는 자동차 파워트레인 분야인데요. 여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자료로 보세요. 무라타 제작소 34%, 삼성전기 24%, 다이오덴 14%, TDK 11%. 자, 그러면 MLCC의 장단점이 하나 있어요. 기술이나 사업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촘촘히 만들어야 되지, 열도 견뎌야 되지, 그리고 습기도 견뎌내야 되지 하기 때문에 저가용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고가용으로 가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크게 만드는 전장용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중국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다. 가격 하락은 생각보다 빠르진 않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 스마트폰의 생산량의 하락으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계약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변하면 재고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거, 지금 한일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생산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생산업체,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자, 그러면 MLCC에서 삼성전기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는데요. 삼성전기는 현재 세계 2위 업체입니다. 2018년도 시장 점유율이 약 24%. 그래서 삼성전기가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전장용 MLCC 시장에서 2022년까지 세계 2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용에서는 2위가 아닌 3위입니다. 3위인데 지금 22년까지 2위, 그리고 그 다음까지는 1위까지 올라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기는 지금 더 많이 만들려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2위가 아니라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중국 텐진에 MLCC 신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19년 12월까지 중국 현지 토지 매입 및 인프라 구성 5,733억 원 투자해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를 더 높이겠죠. 속도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 들어올 때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2020년 중 전장용 MLCC 제품을 양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자, 그리고 삼화콘덴서가 신공장을 신축을 하는데요. 2019년도 1월 달에 신축을 했거든요. 이게 용인에 제2공장을 건설을 했는데 이때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450억을 투자를 하면서 9월 중에 준공 및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년 전부터 이 두 회사가 증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신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말이 나올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한국에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에는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이 더욱더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몇 달, 특히 9월달까지 아니면 10월달까지 견뎌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